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동석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강남 유명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20대가 사망했다라는 기사 말이죠. 오늘은 이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영상은 어느 한쪽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려는 의도 없이 성형과 마취에 대한 의학 지식을 전달해주는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기사를 한번 봐볼까요? 서울 강남의 한 유명외과에서 수면 마취 상태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기사에는 안 나와 있는데 다른 기사를 살펴보니까 3월 4일에 수술하고 그 다음날 사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월 4일에 수면 마취 상태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은 뒤 코 수술 위에 대기하던 중 안면 근육 강직이 나타났고 41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의식을 찾지 못해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튿날 사망했고 부검 결과 사인은 악성 고열증으로 추정된다 라고 기사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아마 수면 마취로 진행했다, 또 사인은 악성 고열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우선 수면 마취부터 말씀드리면요, 수면 마취로 안면 윤곽 수술을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안면 윤곽 수술은 뼈를 자르는 수술이기 때문에 출혈이 아무래도 다른 수술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나오고, 수면 마취란 것은 이렇게 기도가 완전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출혈이 기도로 넘어가면 기도를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안면 윤곽 수술은 좀 수면 마취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수술이 아닌가 하고요. 예전에는 귓강대, 귀뒤 사각턱 이런 수술이 많이 할 때는요, 보통 귀 뒤라든지 이쪽으로 접근을 해서 입안으로 출혈이 안 나오는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을 많이 했었거든요. 요즘에는 또 사실 많이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신 마취로 대부분의 병원에서 윤곽 수술을 진행하는데요. 이 기사 아랫단에도 보면은 기사가 전신 마취로 수술을 진행했다는 입장이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는 악성 고열증인데요. 네이버 이런 데 검색을 해보면 악성 고열증이란 마취 중에 갑자기 고열을 내고 사망률이 극히 높은 증후군을 얘기하고, 증상으로는 호흡이나 맥박이 굉장히 빨라지고 체온은 41도 또는 42도에 달하는 거고, 또 환자는 근육의 경직이 오고 돼 있습니다. 미리 알 수도 없고 예방도 굉장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유전자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생기는 경향이 있고, 부모님 중에 수술할 때 열이 많이 나거나 그런 경험이 있었다든지 그런 거를 조금 자세하게 물어보면은 예방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악성 고열증 굉장히 드문 질환이기 때문에 부검을 통해서 악성 고열증을 밝혀지는 경우는 악성 고열증 의심을 한 10명 했다고 했을 때 한두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드문 그런 병이기도 하죠.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사용한 약물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그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고요. 몸에서 라베타롤이라는 약물이 검출되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혈압이 낮아져 가지고 심정지가 왔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라베타롤이라는 약물은 환자가 혈압이 높아졌을 때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약물이거든요. 저도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는 기사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이런 응급처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혈압이 높아진다든지 그랬을 경우, 그리고 수술을 할 때 보통 쓰는 국소마취제라든지 그런 거 썼을 때 혈압이 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좀 많이 높아졌을 때 낮추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혈압에 맞춰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사망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적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자세한 것은 부검 결과라든지 조금 더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더 읽어보면 집도인은 악성 고열증은 유전적인 요인으로 해서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증상을 예측할 수 없었고,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단트롤렌이 구비된 상급병원을 찾아 이송하는 등 최선의 처치를 다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단트롤렌이라는 약이 나오는데, 단트롤렌이 악성 고열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치료 약제거든요. 악성 고열증 희귀하게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대학병원에도 다 갖춰져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연락망 같은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발생했을 때 서로 연락을 돌려서 그게 있는 병원에 약을 찾아오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보통은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응급조치를 취하고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했다고 예상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환자분은 다음날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저도 이런 기사를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고, 병원 측에서도 굉장히 안타깝고, 또 환자분 측에서, 유족 측에서도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수술이 크든 작든 수술이란 것은 항상 어떤 리스크가 존재하고,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환자분들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할 병원의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복용하고 있는 약이나 알러지가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들 중에 이제 뭐 마취나 약물에 대한 이상 반응이 있는지, 네 번째는 집도할 의사가 수술 경험이 많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만 확인하셔도 수술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보통은 이제 본인이 앓고 있는 질병이라든지 뭐 약이라든지 알러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병원과 의료진 입장에서는 이제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런 위험성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수술 전날은 체력적으로 그리고 건강상으로 무리하지 마시고 컨디션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요. 건강한 상태로 이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성형수술을 결정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김동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